안녕하세요. EBAS 그림 읽어주는 새인. 오늘은 지독히 돈만 보고 살아라. 김주한 저자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5평짜리 옥탑방에서 살던 평범한 남자가 2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빌딩 온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 내려서 좀 걸어가니 대로변에 빌딩온 부동산 중개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1층에 송미영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송미영 작가의 소개로 전시도 보고 빌딩온의 사업 내용 그리고 빌딩온의 지독히 돈만 보고 살아라 김주한 저자의 책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보시죠. 빌딩형 유튜브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김주한 저자에 대한 궁금증, 그래? 나도 빌딩 한번 가져볼까? 하는 마음이 작게 뭉글거렸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으니 또 약간 다른 마음이 그동안 갖지 못한 새인 비전이 또 하나 떠올라서 여러분 제가 느꼈던 책을 읽고 느꼈던 감정 그 새로운 비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빌딩 중개 18년 200억대의 자산을 일구다. 아주 평범한 저자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 그리고 여수에서 고향에서 자랐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마 군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군대 간 시기니까 20대 초반이잖아요. 이때 새로운 사람들,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만나면서 저자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하루에 군생활 내내 일과가 끝나면 매일 연병장을 1시간씩 달리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꾸준히 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었고 또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쓰고 책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 내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을 품고 그것을 실현할 날만을 기다렸답니다. 고치 속에 숨은 애벌레처럼 나비가 되어 홀월 날아갈 날만을 기다린 것이다. 그런 내게 아버지는 너는 절대 나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책 보니까 청년들에게 20대 청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 저자는 20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맨몸으로 시작해서 200억대 자산가가 된 그 길은 무엇이 열쇠였을까요? 책의 챕터는 돈을 갈망하는 자에게 다가온다. 두 번째 챕터는 성공을 가로막는 것들. 세 번째, 부와 성공의 원칙. 그 원칙에 5가지 또로 구분됐는데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한 관념을 바꿔라. 두 번째 원칙,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라. 세 번째 원칙, 다른 사람과 궤를 달리하라. 네 번째, 매너리즘을 경계하라. 다섯 번째, 인생이 바뀌는 원리를 적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돈에 갈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그럼 이 책을 펼치면 에필로그가 나와 있죠. 5평짜리 옥탑방에서 지독히 돈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끈기는 어떻게 처음에 나오냐면요. 15년 동안 동일 회사에 다니면서 끈기를 배웠고 거기에서 200억대 자산가가 되기 위한 초석을 이룹니다. 그 끈기를 하면은 2009년도에 당시 2008년도에 입사할 때도 경기가 이제 좀 좋은데 2009년도에 리만 브러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위기에 빠질 때 이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는 첫 발걸음이었죠.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 때 선배들 주변에 부동산을 했던 분들은 엄청난 위기를 아무튼 감내하고 있을 때 아마 저자는 처음 초보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 위기보다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배움의 갈망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계약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첫 계약이 어떤 얘기냐면요. 건물을 신사동에 여기에 나오죠.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 정말 이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주 동물적인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70대 의사 생활하고 은퇴한 70대의 분 어른께 거래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이제 거래가 이제 파기될 쯤 마지막에 절대 이 거래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자는 67억 원짜리라도 해주시면 잘 마무리해 보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까지 꿇는 나를 바라보던 건물주 어르신은 김대리 그럼 67억 원까지 해보겠나 라고 기회를 줬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첫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사였죠.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돈에 미쳐 2년 반 만에 팀장이 되고 정말 꿈이나 목표를 정해서 공언하는 것 주변에 알리면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치열하게 해왔고요. 그리고 이 저자는 성공을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들을 회사에서 충분히 몸으로 마음으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5년 만에 200억을 만든 투자법은 성공은 자취를 남긴다 합니다. 이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어느 강연에서 한 말을 저자는 적고 있는데요. 이제 연예인들 사례가 나와요. 그리고 대출, 저도 이 대출 상당히 꺼려 하거든요. 아마 저희 남편도 그렇죠.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하지만 전문적인 일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상당히 반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저자는 풀 레버리지 대출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거나 불안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은 긍정적인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간을 사기 위해서는 수입, 신용 등급, 자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대출을 위해서요. 네, 얼마나 또 매출을 올려야 되는 노력, 또 신뢰, 그리고 그 자산이 또 있어야 되지 가능하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데이터를 준비하기 때문에 나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거지는 발버둥을 쳐도 거지로 남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써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금방 써버리고 만다. 참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정말 오랫동안 참고 인내했다. 먹고 싶은 것은 덜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덜 가고 10년 넘게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며
그 돈을 모아 투자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건물주가 되려면 적어도 10억 정도의 시드머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피나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다른 길은 없다.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건물주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네. 자본주의에서 통장 잔고가 자존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공을 가로막는 것들 두 번째 챕터에 보면은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판매할 때 정말 고객이 그림을 거절할까? 아니면 정말 좋은 전시를 하고 있어서 정말 유명한 작가를 하고 싶은데 이 전시 거절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네, 저자는 포브스가 선정한 10대 세일즈맨 알머 레터만의 거절당할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 있는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거절로 인한 충격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이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약점이나 결점을 극복한 뒤 전보다 더 유능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노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오랫동안 낙담할 수 있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오히려 자극을 받아 더 강해진다. 네, 저한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저자가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또 줄을 그어봤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어리석음 이런 마음도 다 있잖아요. 이런 마음도 버리고 모든 상황에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정말 좋은 갤러리스트, 좋은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 좋은 글을 쓰는 사람, 좋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에 대한 저도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좋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저도 저는 이제사 좋은 것들, 좋은 사람들, 저의 좋은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가 가기 때문에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와 같이 협력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저도 일을 할 때 계약서 부분들 그럼 변호사 가까운 저희 변호사한테 전문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리고 세금 문제 전문 세무사한테 맡기고 그 외에 그런 불편한 것들은 이제 마음을 다치지 않고 전문가를 이용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심지어 신경정신과에 가서 마음을 또 안정시킬 수 있는 약도 처방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어디가 다치고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 마음이 아플 때는 기도로 하거나 종교 있으신 분들은 저도 카톨릭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서 촛불을 켜면서 마음이 다 가라앉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정말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정말 또 거기에 맞는 좋은 약 처방도 하고요. 전문가를 충분히 이용해서 정말 자기의 상황을 나를 정말 가치 있고 강박에서 벗어나고 시간을 소중하게 써서 그 시간을 정말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자의 글들이 상당히 와닿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는 방법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는 벼룩에 대한 유리병 안에서 벼룩가 점프하심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 그리고 코이어 법칙. 또 물고기 어항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항에서 자라면 5cm, 강에서 자라면 무려 120세까지 자란다고 하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죠. 그래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신이 자라는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중요하죠. 목표, 부정적인 심리를 버리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탓하는 습관, 이 부분도 성공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이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챕터, 부와 성공의 원칙, 돈에 대한 관념을 버리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돈 없고 백 없으면 이 5가지에 집중하라. 여러분도 저자가 말하는 이 5가지 한번 집중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 저자는 두 번째는 상위 5%에서 10%에 드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들보다 하나 더 하는 습관. 와, 이거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데 저자는 했고요. 네 번째는 시드머니를 남들보다 좀 더 악착하지 빨리 만든 것. 다섯 번째는 빌딩 중개를 하며 고객들이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간접적으로 학습하며 적절한 때에 투자를 잘 이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어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메모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일기를 쓰는 듯. 그리고 날마다 5년 계획, 10년 계획, 그리고 진짜 말년의 계획까지 세워가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급쟁이가 빠르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 네. 월급쟁이들은 왜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물론 소득 자체가 낮아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죠? 네. 저도 현대백화점 압구정 현대아트갤러리 큐레이터를 할 때가 1993년이었거든요. 정말 월급을 받으면 소비를 안 했어요. 소비한 게 책 사고 아니면 공부하고 싶어서 학원, 단과학원, 그리고 부모님 명절 때 용돈, 생신 때 선물, 그리고 근데 축의금, 경조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그 외에 저를 위해서 옷을 사고 화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는 절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런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저자도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 정답은 없다. 그쵸? 정답은 없죠. 하지만 결론은 또 있어요. 저자는 부동산 투자는 스스로의 기준과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세금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투자법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거를 또 강조하셨고, 세금에 대한 공부, 세 번째 상속과 증여에 대한 용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내가 만나본 자산가들은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죠.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라. 제2의 원칙. 꾸준히 지속 가능한 노력을 한다는 것. 정말 타고난 부자도 있지만요. 2세들이 대부분 1세가 성공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네,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협상의 기술은 고객과 첫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첫인상은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저자는 이 총각 사람 좋은 표정으로 할 말은 다 하네 라는 평판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회사도 직원들과의 그런 직원들의 성공을 서포트해주는, 정말 함께 성공해가는
그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롤 모델을 찾지 말고 스스로 롤 모델이 되라. 맞습니다. 스스로 롤 모델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신을 믿고 그리고 노력하고 참 그러면 따라오겠죠. 자, 열심히 하는 것만큼 전부가 아니다라고 해요. 성공 확률 높이려고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현재 운영 중인 빌딩하는 형 유튜브 채널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빌딩형 유튜브 채널이에요. 빌딩 형이라고 여러분 치시면 되고요. 이 저자가 본인의 그 경험, 생생한 그리고 빌딩을 사고 파는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영상 이렇게 보시면요. 빌딩에 대한 이 설명이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여러분도 이 빌딩형 유튜브로도 구독하셔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빌딩이 또 오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나만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라. 네, 이렇듯 저자는 정말 제가 끝까지 줄을 치고 봤거든요. 여기에 매너리즘을 경계하라. 네 번째 원칙. 긍정의 힘. 그리고 하루하루 작은 노력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 정말 진리죠.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견디라고 얘기하고 업무량을 늘리라고 얘기를 하죠. 칼라라 예리하게 다듬어라. 그리고 원칙 5번째, 인생이 바뀌는 원리를 적용하라.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말버릇에 신경을 써라. 감사의 습관의 기적을 만든다. 빠르게 더 자주 실패하라. 저도 거절하고 실패하는데 자꾸 익숙해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당신은 지독히 돈을 꿈꿀 자격이 있다 라고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 자신을 믿고 신뢰를 쌓으며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들, 이 책을 덮으면서 저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고,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미리 축하한다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모든 부와 성공의 원칙을 담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정말 새벽에 읽으니까요. 저도 부자가 곧 될 것 같네요. 정말 세임 빌딩 하나 살 것 같습니다. 이 책 빌딩원과 지독히 돈만 보고 살아라, 이 책을 여러분과 훑어봤고요. 그리고 빌딩형, 여기 지금 뒤에 보이시죠? 빌딩형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에 보여지니까 보시고, 그리고 빌딩형의 빌딩온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빌딩을 직접 가보면요, 거기에 1층에는 빌딩형께서 또 아트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송미영 작가와 그 외 작가들 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 송미영 작가님 소개로 그 빌딩온 부동산 중개 사무실 건물을 갔죠. 그래서 로비에 있는 전시 작품들, 그리고 미팅룸에 있는 작품들을 감상을 했고, 그 와중에 송미영 작가의 작품과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진행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표지만 봤는데 바로 펼쳐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해서 오늘 첫 장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장까지 제가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을 보고 저는 마음이 꿈틀거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꿈틀거린다는 거는 행동으로 옮길 자세가 되었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빌딩,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빌딩들을 위해서 한번 오늘은 힘차게 목표를 향해서
띄워 보실까요? 네. 정말 미술 쪽에 관련된 그림 이야기 또 마음 공부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저도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책을 접하고 여러분께 소개하게 됐는데요. 이 책의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요. 결국 이 저자의 어 성실함 그리고 이 정확한 목표 그리고 전문 지식 그리고 성공이 혼자 하려는 게 아니고 함께 주변과 성공하려는 나눔의 자세 그런 부분이 저한테 가장 또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저도 그림을 정말 잘 팔고 싶어요. 빌딩만큼 그림도 있거든요. 빌딩만의 가격의 빌딩도 있고요. 어느 사람한테는 전 재산이 될 수 있는 가격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정말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곳곳에 아니면 어떤 지자체 아니면 기업에 개인의 건물에 개인 집에 이렇게 잘 스며들도록 그림 거래를 또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구체적인 것도 떠오르네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여러분한테 인사이드가 되기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해가 또 지금 거의 이제 떴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따뜻한 겨울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